거지. 근데 이제 초콜라티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초콜라티에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초콜라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초콜라티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제 조각을 전공했던 터라 이제 초콜릿을 하는 뭐 예술가, 아티스트 뭐 이렇게도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초콜릿을 하셨던 게 아니고 조각을 하셨는데 이제 초콜릿 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예술가를 꿈꾸던 대학교 3학년 시절이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 내가 좀 나만의 기술을 좀 연마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좋겠다 하여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실 딱 초콜릿가 돼야지 라기보다도 초콜릿이 좋아, 재밌네, 이걸로 한번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볼까 에서 시작했던 게 현재 길로 오기까지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쓸데없는 도전이라고 주변에서 왜 굳이 그걸 하니? 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든 성공이었든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발판 삼아서 지금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혹은 이제 초콜릿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업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이 떨어질 일이 없고요. 아직 많이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인기가 아직 많이 없죠. 그래서 대중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먼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요. 현재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마음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걸 제가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뿌듯함 중에 하나. 보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초콜릿이라는 직업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이래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멋있는 것보다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 모든 거를 정말 다 날아가게 해주는 순간이 한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이제 하루 이틀 3일을 걸려서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해놓은 이 초콜릿을 결과물을 이제 빼냈을 때 잘 기본기를 지켜서 만들어낸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요 광택이 엄청나게 반짝반짝 올라오는 이런 결과물들 시간이 들인 만큼 만났을 때 굉장히 큰 위로와 함께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지 이런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출산의 기쁨인가요? 출산 비슷한 것 같아요. 초콜릿들을 제 얘기 드리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멋져 보인 직업이지만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또 몰드 닦는 게 굉장히 힘든데 생새를 다 이렇게 닦아야 되니까 어떤 건 심지어 이제 면봉으로도 닦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초콜릿은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밑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 10g, 15g짜리 한 알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나 작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노동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면 되게 조그만 공공이요. 네, 맞아요. 이제 한 입에 입안에서 녹기 전에 이제 쇼콜라티에들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가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명품들도 보면은 작은 게 더 비싸잖아요. 작은 게 오히려 또 작업하기가 훨씬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주변에 이 길을 가보신 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정말 소위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안 되면 말지?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도전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나 어찌 보면 저 자신을 얽매는 것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회를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대회란 무슨 의미였냐면 주변에 그 길을 가보신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 기준점이나 직업으로서 지금 어디까지인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회를 참가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의 내가 파티시로서 혹은 쇼콜라티에로서 어느 정도까지에 올라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점?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대회일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한 거네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갈피를 잘 못 잡겠거나 네. 이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 나를 한 번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한 번 더 네.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네, 작게 크게 너무 많아서 탈이 져지고 그런 도전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살롱 드 쇼콜라라는 되게 큰 세계적인 초콜릿 페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 브랜드와 이제 제품을 가지고 초콜릿의 종주국인 파리에 제가 가서 내가 한국의 초콜릿이다.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서 이제 평이 반반이었죠. 이제 왜 나가냐 거기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가 엄청나게 초콜릿으로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이미 파리 프랑스에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프랑스 로컬 분들한테 뭐 이런 감히 너가 덤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근데 오히려 전 약간 좀 잡초 같은 기질이 있어서 밟으면 밟을수록 굉장히 그럼요. 오케이 그럼 어디 한번 어떤 거 가볼까? 이거 사실 잃을 건 없었거든요. 정말 잃는다면 시간과 돈이었겠죠. 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살롱 쇼콜라 가보시니까. 막 너무 친절하게 이 제품이 너무 예쁘고 괜찮으니까 여기 백화점에 한번 가서 한번 이제 제안서도 넣어봐라. 우와. 꼭 여기서 다시 프랑스의 매장에서 너 제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제품만 보고 평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무모한 거죠 이제. 또 하나의 자극 운동력이 네, 큰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 살롱 쇼콜라를 기점으로 해서 안 돼도 일단 더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 프랑스를 현지에서 가서 보냈던 시간이 9일이었거든요. 딱 9일이었는데 그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큰 터닝 포인트? 도전을 하면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잃을 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시간과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죠? 네. 돈은 벌면 되고. 네. 네.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한국의 쇼콜라티인데 네. 이렇게 천안에서 아카데미 하고 있는 네. 내가 디저트 종주국인 파리에 가서 나의 부스를 연다는 게 이게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높고 많아도 이게 하나의 도전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참 자신감도 그럼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감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초콜릿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면요. 오히려 제 성격에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걸 내가 이 고장, 이 나라, 이 대단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는다고? 뭐 거의 발개 벗은 느낌일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평가를 좀 받고 싶었어요. 네, 그래야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 혹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혹은 잘하는 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네. 나를 계속 시험대에 올리는 사실 혼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예.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가신 거네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못했다 저 왜 저렇게 못하냐라고 하시면 뭐 사실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네. 그거 나름대로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게 그쵸. 그래 내가 바닥이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게 생기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호주에서 현장에 갔는데 거기다 외국이잖아요. 제 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장 안에 마치 저만 슬로우 모션으로 묶여있고 이제 주변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리거나 말 좀 못 알아듣거나 뭐 혹은 실수를 했거나 뭐 이랬을 때 특히 처음 시작했을 때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는데 혜셰프님 이탈리안 셰프님이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너무 엄하게 웃지도 말라 웃을 시간에 일해라 잘못 만들었다고 저희가 보는 앞에 쓰레기통에 다 쳐가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드라마에서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생각했죠.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소질이 없나? 그때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날 생각했죠.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셰프님한테 인정받고 네, 그래서 출근하기 2시간 전에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저는 못하고 느리니까 네, 먼저 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가장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그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지만 지금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퇴사하시는 날에 헤드 셰프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진짜 제 귓속말로 너 진짜 훌륭한 셰프 될 거라고 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셰프님이 해줬던 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좀 버틸 수 있는 원동력도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분이 제가 싫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이제 10년, 15년이 지나 보니 이제 후배들이나 이 직원들 교육을 할 때 그 셰프님이 왜 그때 저한테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친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라는 실망감과 뭐 약간의 분노?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친구가 더 성장할 것 같으니까 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운이 그래서 매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일했던 곳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수분들이나 선배님들을 만나서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월드 초콜릿 마스터즈 나갔을 때 좋은 성적으로 네네.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길리안 카페 소속이셨을 텐데 네. 자기 거를 차리신 건데 네네. 이제 고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대기업의 어떤 서포트를 받으면서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거 차리면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저의 기준은 사실은 조건이나 뭐 환경이나 뭐 이런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비전이에요. 혹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그거 하나밖에 항상 안 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콜릿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연구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네,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바라는 비전과는 조금 방향성이 좀 달랐었어서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죠. 모든 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더 강했었던 시기였어서 그 대회 그 홍이라고 하죠 대회 거기서 아직 거기에 적셔 있었을 때여서 조금 더 아티장 셰프로서의 활동들을 더 진지하게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지금 좀 행복하신 상태세요? 행복하세요? 지옥과 천국을 매일 오고 가지만 고진감래라고 힘든 일도 너무 많고요.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 99가지를 하루에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고 싶은 일 하나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행과 행복, 천국과 지옥이 매일 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행복감은 훨씬 크기는 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출근하자마자 뭐 전날 설거지 해놨던 것들 일단 기부도 정리하고 먼지도 청소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걸 다 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초콜릿 연구 작업들 공감해요. 그 부분은. 저는 인터뷰가 하고 싶어서 네. 잡지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네. 섭외 전화를 그렇게 많이 돌려야 되고 화보를 찍기 위해서 네. 시안을 만들고 장소 섭외해야 되고 맞아. 마감은 또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지 그 하나 인터뷰하는 게 재밌어서 그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맞아, 일을 맞아.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네. 높은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빨리 알아차려서 자기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MZ세대들이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많이 해보라고 조언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전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하고 싶은 게 10가지든 20가지든 한번 그걸 써보시고 너무 생각하고 재고 따지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해볼 수 있는 거. 네. 막상 해보면 아닌 것이 나오거든요. 10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해봐서 아닌 거는 제거하면 돼요. 가장 본인이 하고 싶은 그거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되게 공감하는 게 저 네. 대학교 때 내가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썼어요. 네. 뭐였냐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 네. 잡지 읽기, 네, 커플 네. 가기, 맛있는 네, 거 네. 먹기 네네. 이렇게 추리니까 이거는 잡지 기자인데 오, 맞아요. 맞아요. 수다 떨고 네. 갈피가 좀 잡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완전 강추해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뭘 할 때 즐거운지 맞아요. 써보는 거.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써보는 거. 그럼 교집합이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 요즘에는 사실은 이미 문제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맞아.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라. 혹은 뭘 싫어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맞아. 네.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일단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걸 하시다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 혹은 이제 직업군이 맞아. 이제 나오게 되고 도전을 해보시면 맞아. 네,
저도 좋아하는 게 사실은 만드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또 좀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예쁘고 반짝이는 거 좋아해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나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네, 맞아요. 트레서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 이거는 진짜 먹을 수 있죠.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한번 그렇죠. 먹고. 네, 2번 죽이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거는 여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셰프님이 하시는 커리어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거꾸로 항상 고민인 게 목표가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를 뭔가 미션을 석세스를 하고 나면 길을 잃어요, 제가. 네, 그게 저에겐 되게 큰 고민이에요, 항상. 목표가 없는 게? 네. 아.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팅하게끔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항상 많이 해요. 근데 안 피곤해요. 그렇게 달리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피곤해요. 고생은 안 그치. 피곤할까?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번아웃 조심해라. 좀 음. 쉬면서 해라. 근데 저는 쉬거나 목표를 잃으면 너무 불행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이 많고 목표가 많아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달리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는 힘들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쉬고 나면 다 회복이 되는. 네. 체력은 그렇게 좀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로는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가 계속해서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거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특히 정신적으로는 너무 매번 신나고 설레잖아요. 네, 너무 빨리 하고 싶고 막 네,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셰프님이 있는 것 같네요. 네. 클로징 멘트. 클로징 멘트는 뭔가요, 근데? 딱히 여태 뭐가 좋을까? 그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게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의 네.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여러 정말 존경하는 셰프님들, 제 롤모델로 지금도 롤모델이시지만 그런 셰프님들이 있었듯이 제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열심히 달리는 경주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수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대중성을 따지지 않을 네, 수가 네. 없는데 또 나 자신은 연구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물음표는 있어요. 또 다른 고민과 가지기는 한데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와 연구가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셰프님은 좀 어느 쪽이? 보시면은 저는 둘 다에 좀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초콜릿을 공부를 하고 연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후배도 육성하고 몸이 더 이상 키친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힘든 시점이 왔을 때 쌓아온 노하우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후배들. 기대되네요. 근데 오래오래 키친에 있고 싶어요. 네. 현장에. 네, 현장에 있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안녕.